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핫이슈의 핵심 그리고 이슈의 그 이면을 짚어보는 소종섭의 백브리핑입니다. 저는 아시아경제 정치사회 에디터를 맡고 있는 소종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브리핑을 합니다.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이른바 대통령이 방점을 찍고 있는 4대 개혁 그리고 저출생 문제까지 4+1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 브리핑을 이 시점에서 하는 배경 또 그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면에 어떤 새로운 것들은 없는지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의료 개혁, 의료 대란과 관련된 또 대통령실의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등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서소정 차장 나와 있습니다. 서 차장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뭐 대통령실 늘 바쁘지만 특히 어쨌든 총선 이후에 새롭게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키를 잡기 위해서 대통령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고민도 좀 있을 것 같고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에서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실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이제 무엇인가 제대로 일을 하고 싶지만 이런 여소야대 상황에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네,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렇게 여소야대 상황에 막혀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한 약간 국민의 소통 기회.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좀 밝히고 또 현안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현안에 대한 직접 국정 과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직접 네. 좀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또 네. 야당의 협조도 구하는 네. 그런 자리를 갖고 싶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현재 이제 그 중간 정도 온 이 국정 운영의 성과라던가 이런 것들을 직접 소상히 밝히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이런 공통의 장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런 국정 브리핑을 직접 하고 싶다. 이런 윤 대통령의 의지가 무척이나 강했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국정 브리핑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 참모들 뭐 요즘에 그러면 거의 밤새워서 이거 준비하고 있겠네요. 사실 이번 이제 국정 브리핑이 두 번째잖아요. 네네. 지난번 이제 6월 3일 날 첫 번째 국정 브리핑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기자들한테도 사전 안내가 없었고 갑작스럽게 했었죠. 정말 급습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때 네. 이제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깜짝 발표하면서 네네. 저희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기자들도 그냥 바로 직전에 알 정도로 엄청난 보안이 유지된 상태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석유가스 매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 유지가 필요한 주제였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이 지금 제대로 돼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정 운영할 것인지 네. 예, 대통령이 짚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이제 두 번째인데 앞으로 이게 뭐 분기마다 한 번씩 아니면 뭐 이렇게 몇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정례적으로 지금 하겠다라는 생각인가요? 원래 이제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이 지난 6월 3일이었으니까 이게 첫 번째라고 하면 이제 2주에 두 번째 브리핑이 있으면 이제 두 번째 분기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고 네. 만약에 이제 또 내년 초에 한다 하면 이제 또 다음 분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얼추 이제 분기마다 정례화되는 형태로 가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정무수석실이나 윤 대통령의 의지가 앞으로 이제 국민들하고 접점을 늘리면서 현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 그런 기회로서 국정 브리핑이 좀 적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기자 질의도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소통 기회를 확대하려고. 이번에는 저 브리핑 하고 나서 그러면 네. 출입 기자들이랑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겠군요. 대통령이 직접 현안에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지난 첫 번째 국정 브리핑에서는 이제 산업부 장관이 네네. 기자 질의를 받았었거든요. 이석하시고 대통령을 이석하시고 이제 관계 장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그 연금, 의료, 교육, 노동 그리고 이제 저출생 등 현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시고 네. 기자들의 다양한 질문도 직접 받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자들은 그럼 뭐 그거 제비뽑기로 하나요? 아니면 현장에서 손들어 가지고 뭐 대변이 지목하는 사람이 질문을 하는 그런 어떤 형식에 대한 그런 결정이 지금 돼 있습니까? 이제
그 취임 2주년 때 기자 간담회 때도 그 기자 질의가 열의가 뜨거웠어요. 그래서 워낙 많은 매체들이 사실 질문을 받고 싶어 하니까 모든 분야가 중구난방식으로 질의가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 외교 분야, 정치 네. 현안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기자들이 손을 들고 그리고 대변인이 지명하는 이런 방식을 했고요. 이번에도 아마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첫 번째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 때는 뭐 매체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질의 순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또 다양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첫 번째 간담회에서 단점으로 지적됐던 그런 부분들 조금 보완해서 여러 매체에 다양한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국정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할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 각각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짧게 핵심적인 부분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이 연금개혁 방안, 이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이 대통령이 이야기하려는 연금개혁 방안의 핵심은 뭘까요? 연금은 워낙 그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막판까지 이제 합의를 이루려다가 하지 못했었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보험료율이랑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 이런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에 좀 현안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루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제안할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의 방안은 이거 연금 자체를 이제 구조를 좀 뜯어보자. 구조 자체를 좀 네, 바꾸자. 네. 그래서 이제 세대별로 그 보험료율 인상률을 차등화한다던가 네. 그다음에 이제 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신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게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자. 이 두 가지가 핵심 골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수개혁 요율 조정에서 그치지 말고 판 자체를 좀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네. 의지를 좀 밝히는 네. 그런 자리군요. 네네. 교육이나 노동, 의료 이런 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밝힐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제 아까 좀 말씀을 덜 드렸는데 일단 가장 핵심 키가 될 것은 이제 연금이긴 합니다. 근데 네. 지금 벌써부터 이제 사전 기사들이 나오면서 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제 젊은 세대는 좀 보험료율 인상률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개시가 임박한 장년들한테는 보험료율을 좀 더 많이 받는 네. 이렇게 해서 세대별로 차등화를 하면 오히려 형평성을 이제 지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구조를 짜게 됐는데 또 장년층의 반발이 벌써부터 이제 예사롭지 않죠. 이제 기존에 그럼 받고 이미 그 많이 받고 있는 그 세대에 대한 것은 어떨 것이냐. 왜 나만 이제 이 수급 개시를 앞두고 더 내야 되는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네. 오히려 이제 또 이게 또 세대 간의 또 갈등을 양상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살짝 우려되는 방향인데 돈과 관련된 그쵸. 것이다 보니까 예. 그죠? 본인의 이제 이해관계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운을 띄우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다음 이제 사회적 그 의견도 수용하는 이런 그 단계를 밟을 거로 생각하고 그렇죠. 이게 참 뭐 국회에서도 지금 특위를 다시 만들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도 사실 의견이 지금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야당은 일단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자라는 거고 여당은 지금 대통령이 이번에 서 차장이 설명한 그런 쪽으로 좀 구조를 바꾸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 사실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현실화하는 것이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는 또 국회의 향후 논의 과정이나 그죠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교육이나 노동, 의료 이쪽은 어떤가요? 네, 이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봄학교 시행이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늘봄학교의 시행과 그다음에 성공적인 안착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늘봄학교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전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과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어떤 이게 현금성 정책은 아니잖아요. 늘봄학교라는 것은 아이들의 돌봄 체계가 결국 이제 국가 돌봄 체계를 갖춰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맞벌이들을 위한 이제 대책의 하나인 만큼 이런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개혁 또한 이제 관심이 뜨거운 사안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보건의료 노조가 29일 날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지금 사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이후 지금 피로감이 아주 많이 쌓인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비상 상황에 대한 그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응급 상황이 이제 우려만큼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계속 안심을 하고 있는데, 또 현장에서는 만약 내 부모가 아니면 내 지인이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이게 케어가 될 수 있는지 이거에 목숨이 달린 문제다 보니까 그렇죠. 다들 민감해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우려감이 큰 상황이라 이런 의료 개혁에 대한 이제 국민들 또 이해를 구하고, 네. 근데 또 이제 국민들의 불편이 또 수반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이런 의료 붕괴 사태를 막기 위한 본인의 철학과 의지, 그다음에 의료개혁의 완수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이런 응급의료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의료 문제, 이게 사실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벌써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인데도 계속해서 어떤 타협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계속 좀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하신 이제 응급실 문제 등 포함해서 이게 초반에는 이제 대통령의 의료개혁에 상당히 힘이 실리는 네. 그런 흐름이었다가 최근에는 약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흐름으로 이러다가 이제 오히려 상당히 좀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현재 이 의료 개혁 관련된 의료 응급실 문제 등등을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기본적인 어떤 분위기라고 할까요? 입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대통령실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합니다. 원래 강하다. 초반에는 이제 의대 증원 명수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전공의 회유라든지 여러 가지 중간중간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정부가 한 발 양보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지만요. 지금 이제 지나고 보면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현장에서 느끼기에,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제 그 의대 증원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고, 국민들에 대한 이제 의지도 충분히 표명이 된 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내 피부에 와닿는 이런 응급실 뺑뺑이 도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네. 이제 의료 공백의 상황, 네. 그리고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전공의들의 상황, 네. 학생들 상황.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제 정부가 좀 타협점을 찾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들이 조용시 물밑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여측이라든지 야측 다양한 의견이 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쨌든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우리는 의료개혁 관련된 정해진 로드맵을 그대로 간다. 네. 이런 입장이군요. 네네. 최근에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그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흐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내년도 이제 의대 신입생들 문제, 이건 뭐 이미 다 발표가 됐고 네. 되돌릴 수가 없다. 네. 그런데 2026년은 좀 상황이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원을 좀 논의하는 것을 좀 열어놓고 대화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대통령실에게 좀 전달을 했는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 대통령실 이 한동훈 대표 제안에 대한 뭐 반응도 네. 뭐 그렇게 좀 원칙적이다, 좀 뭐 강경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사실 이제 그 당대표와 타협점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의료 개혁을 바라보고 또 추진하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의지가 정말 확고합니다. 아하. 네, 이게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취재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관여하고 있는 참모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의료개혁 추진 완수에 대한 의지가 정말 확고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도 이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사실상 이런 의지를 재차 표명하신 바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고령층이 증가하고 지금 의료 수요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네. 미래의 의료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의사는 여전히
필요하고 앞으로 충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 또 국정 브리핑에서 있지 않을까 싶고 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우려라던가 이런 공백 우려에 대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그다음에 이제 상급 종합병원으로 경증 환자가 몰리는 이런 우리 의료 현실 이런 것들 이번 기회에 뜯어고치자.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이제 뭐 타협의 여지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하여튼 이 문제, 이 의료 관련된 문제 또 의과대생들의 문제는 앞으로도 좀 여러 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 국정브리핑에서 저출생, 이 뭐 대통령도 어쨌든 저출생 수석도 만들고 굉장히 의지를 또 가지고 있는 분야잖아요. 네네. 이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인가요?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인구 전략 기획부 신설입니다. 네. 이 저출생 대응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 변화가 엄청 시급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뿐만 아니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이 인구 구조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적칙들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전략 기획, 인구 전략 기획을 수립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이 컨트롤 타워 필요성, 그래서 인구 전략 기획부 신설에 대한 강조를 하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신설을 위해서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 저출생 수석이 이제 새로 신설이 돼서 인선이 됐고요. 유혜미 수석이겠죠. 네네. 그래서 저출생 수석이 이 인구전략기획 신설부를 위한 물밑 작업들 네. 이런 것들을 또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출생 대응도 무척 시급하고 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그 인구축, 그러니까 고령화가 급속히 증가하는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처 신설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이런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예정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까지 4+1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출입하는 서소정 차장과 함께 그날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얘기될 것인지 미리 좀 알아봤습니다. 자, 서 차장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